오늘도 마켓 에이커 통해서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에이커스로는 KB증권의 퀀트 분석 리포트 안에서 그래프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순매수세의 동향을 좀 집약시켜 놓은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세와 환율 동향은 연동되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외국인 수급도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최근에는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올라오는 반면에 원화가 약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흐름은 지난 2023년 말에서 2024년의 7월까지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이때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에 육박하는 모습을 그렸었는데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크게 꽤 잡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외국인과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관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최근에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에 증권가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투자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최근 흐름은 일단 좀 살펴보자면요. 지난주 목요일에 1,400원 선 위로 다시 올라와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1,410원 선 위까지 올라오면서 좀 불안감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제장에선 또 10원 가까이 급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1,400원 선 아래에서 1,398원 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은 또 소폭의 오름세 보이면서 1,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1,400원 선 아래에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약세 구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큽니다.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래도 회복되는 분위기인데다가 달러 강세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것 역시 미국의 국채금리와 달러화의 하방 압력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그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과의 우리나라와의 환율뿐만 아니라 이 관세 협상이 좀 교착 상태에 머물렀다라는 부분이 가장 컸었는데 구은철 부총리가 지난 주말 사이에 관세 협상은 아니지만 한미 간의 환율 협상이 완료됐다라는 발언을 내놓았고요. 또 미국의 대미 투자 증액 요구를 두고 들은 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안도감이 원화 약세 요인을 일부 완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 또 KB증권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 리포트 자세히 살펴보시죠. KB증권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을 두고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라고 했습니다.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죠. 우리가 보통 복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인들도 복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수를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업종에 대한 선호도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특히나 수급의 연속성, 같은 업종이나 종목을 사들이는 그 연속성이 매수를 지속할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업종을 사고 있을까요? 이번에 한 5개월 동안 지난 4월부터 9월까지의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시가총액의 0.68%를 매수했는데 대부분의 매수세가 산업재 IT에 집중이 됐습니다. 앞서 첫 번째 그래프에서 봤었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되었던 시기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에도 시가총액의 1.5%를 매수한 외국인은 산업재와 IT 업종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환율과 상관없이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게 된다면 계속해서 같은 업종의 연속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KB증권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은 어디로 향을 하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3분기 실적에 외국인의 수급이 향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업종 선별 포인트로는 일단
첫 번째로 외국인이 사던 업종을 계속 살 것이다라는 가정, 그리고 10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꼽았고요. 따라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분기 실적 성장률이 높은 업종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러한 업종으로는 기계와 전력, 조선, 방산, 우주, IT 하드웨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을 꼽았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순매도세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실적 개선의 여지도 좀 적어 보이는 업종으로는 상사와 운송, 배터리, 통신 업종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적으로 좀 좁혀본다면 어떤 종목들 바라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큰 종목 속에서 3분기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교집합을 찾아봤습니다. KB증권에서는 산업재와 소비재, IT 업종이 역시나 외국인의 러브콜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봤고요. 이 안에서 현대로템과 효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을 꼽았습니다. 한화엔진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외국인의 매수 규모와 함께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3분기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소비자 안에서는 APR과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과 파마리서치 같은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또 눈에 띄었고요. IT 업종에서는 역시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이오테크닉스와 심텍, RFHIC가 리스트에 포함됐다라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닝 쇼크 가능성이 높으면서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닝 쇼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최근에 3개월간의 어닝 쇼크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정치가 좀 내려진 종목들을 위주로 이렇게 꼽아봤고요. 3개월 외국인 순매도가 가장 높은 종목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하나솔루션과 H&M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대가 넘는 외국인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삼성 SDI와 SK텔레콤도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6천억 원대까지, 3천억 원대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좀 살펴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3분기의 실적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